안녕하십니까? 신화가족 여러분, 신화전략기획팀장 진혜연, 오수미 인사드립니다. 네, 11월을 맞아 신화의 이야기가 또 다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간 신화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다면 앞으로는 신화의 이야기도 함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신화 최고의 9가지 문화 중 모든 문화들을 아우르며 이끌어가는 신화전략기획팀에서 신화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께 다양한 신화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네, 앞으로 바뀌어갈 신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화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음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 마음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우리의 기대치가 절정에 달했던 최고의 멋진 행사가 있었죠? 네, 4주년 창립 기념 행사를 떠올리니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듯합니다. 네, 이번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역대급으로 알찼다고 많은 리더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탐마선님과 함께 포항에서 있었습니다. 오수미 전략팀장님 현장에 계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이번 창립 기념일 행사는 축하 공연들부터 남달랐죠. 특히 신화 가족 여러분들이 직접 준비해 주신 난타 공연과 우쿨렐레 공연이 돋보였습니다. 준비를 하시기까지의 노력과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 이전 어느 행사보다도 승급하여 무대에 오르신 리더님들이 참 많았는데요.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신화의 모습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신화의 가장 큰 축제를 빛내주신 모든 신화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더욱더 성장할 비아블 신화의 5주년을 기대해 봅니다. 네, 또 기대되는 행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까요? 첫 번째로 다가오는 일정은 신화의 든든한 기둥이 되실 2030 엘리트 클럽 리더님들을 위해 성장의 속도를 올려줄 최고의 교육들이 11월 11일 포항 라메르 웨딩홀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뜨겁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네,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2030 엘리트 클럽을 이끌어가고 계신 강태율 위원장님과 엘리트 클럽 리더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 마지막 석세스 데이가 12월 10일 대구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해의 유종의 미를 거두며 마무리하는 뜻깊은 축제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네, 각 패밀리별로 무대에 오르실 리더님들의 멋진 모습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승급 도전하시는 리더님들 힘차게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2025년 여행 프로모션 여러분들 열심히 도전하고 계시죠? 1회 괌에 이어 2회 두바이 여행도 최고였는데 이번 푸꾸옥 여행 프로모션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11월 1기 끝까지 도전하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 공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이야기들을 만나러 가볼 시간입니다. 만나기 앞서 오늘 여러분들께 신화 이야기를 멋지게 풀어주실 DJ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신화 최고의 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 위원장님들이십니다. 신화 신표데이 위원장님이신 손예린 마스터님과 최규란 신화 상록회 회장님이십니다. 신화 초창기부터 제주어 탑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며 신화의 초석을 다져오신 두 분이십니다. 두 분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최고의 문화, 신화 신표데이와 신화 상록회에 속한 리더님들께서 4주년 행사의 축하 무대를 빛내주시기도 했죠. 네, 난타 공연과 우쿨렐레 공연이 그 어느 연예인 공연보다 더욱 신나고 의미 있는 무대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공연하신 신화 리더님들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각 문화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보여주실 두 분의 호흡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두 위원장님들의 멋진 목소리로 신화의 이야기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신화 이야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환영합니다. 알림 설정은 필수! 신화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단풍이 물드는 11월 초, 신화의 이야기 60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1일 DJ를 맡게 된 신표대 위원장 손예린, 상록회장 최규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신화 이야기를 들을 때면 혼자가 아닌 벗이 있고 친구가 있는 다 갖춰진 신화와 함께 할 수 있음에 마음이 단단해지고 새로운 힘이 솟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매번 시청하던 신화의 이야기에 DJ로서 참여를 하는 기분은 또 새롭습니다. 저도 지난 2월 41번째 신화의 이야기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최규란 상록회장님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시라고요? 네, 저도 올해 1월에 39번째 신화 이야기 1일 DJ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느덧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시간의 흐름이 정말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선 안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의 시간을 밀도 높게 채워줄 글, 특히 열정과 태도,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힘에 대한 글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무척 기대됩니다. 우리 신화 가족분들이 직접 써 내려간 진심의 글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큰 울림을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글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2025년 2월 1일 존경하는 최주호 탐마사님의 글입니다. 사랑하는 신하 여러분, 또다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달리실 건가요? 열정이 있는 꿈은 성공을 부르지만 열정이 없는 꿈은 실패를 부릅니다.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아주 작은 차이가 커다란 차이를 만듭니다. 이 작은 차이는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가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에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세일즈맨의 원조이자 기업가인 클레멘트 스톤은 나의 성공은 열정의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었다 합니다. 다시 말해 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자세, 열정적으로 꿈을 향해 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성공을 하기도 못하기도 합니다. 신하 여러분, 지금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열정의 인진 RPM을 높여보십시오. 열정의 RPM을 높이는 만큼 성공을 꼭 이뤄내실 겁니다. 이제 밟고 갑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호 탐마스터님의 글이었습니다. 열정의 엔진 RPM을 높이라는 말씀 정말 강력하게 와 닿았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게 성공의 핵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은 차이가 결국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말씀처럼 적극적인 태도와 열정이 운명을 바꾼다는 메시지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탐마스터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꿈이 있어도 태도가 없다면 결국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렇죠? 이 태도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결과를 바꾸는 뿌리이자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을 들으면서 저도 제 스스로의 태도를 점검해 보게 되었는데요. 내가 지금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온 마음을 다해 열정을 쏟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태도는 선택이고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불을 붙이면 언제든 새롭게 달릴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밟고 갑시다 라는 마지막 문장이 정말 강력한 응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화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달릴 힘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네, 11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최고의 출발 신호탄 같은 글을 선물해 주신 최지호 탐마스터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글은 2025년 2월 13일 최손담이 다이아님의 글입니다. 사랑하는 신화 최고의 리더님들, 오늘도 꿈을 향해 도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운이 패밀리에서 황금의 손이라 불리우는 문주현 그린 다이아몬드님을 모시고 신나게 사업하고 있는 열정치타 최손담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자가지방 줄기세포 시술 전문 항노화 병원에서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병원이 폐업하고 집에서 피부 관리와 반영구 시술을 할 때 고객으로부터 셀비아 앰플을 소개받고 체험차 방문한 제주센터에서 파이프라인 구축 사업이란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20년 넘게 미용계통 자영업을 해오면서도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에 10여 년 전부터 투자 공부를 해오던 터라 파이프라인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 제시에 경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부로 시작 간간히 시스템 참석하던 중 2022년 6월 서울 세미나에 참석해서 어느 강사님의 마이스토리 강의를 통해 어쩜 주식을 통해 10배 수익 내는 것보다 신화 사업이 더 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곳에서 최지호 탑마스터님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철저하게 진정성 가득한 강의에 감동받아 확신을 갖고 과감히 전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네트 사업이라 제 생각처럼 조직 확장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만하고 못난 성격 탓에 조직이 무너지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겸손함과 감사함을 익히며 시스템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실력을 키우며 스폰서님들이 이끌어 주시는 방향대로 다시 조직을 만들고 지키고 확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최지호 탑마스터님의 말씀처럼 저는 신화를 만나 정말 인상도 인성도 인생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화를 만난 건 제 인생의 큰 행운입니다. 신화 덕분에 품격 있는 참 부자의 꿈도 꾸게 되었고 함께의 소중함도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지호 탑마스터님, 손혜린 심포위원장님, 김이나 다운이 패밀리장님, 진혜연 전략기획팀장님, 오나겸 스폰서님, 이승미 스폰서님, 문주연 스폰서님, 상위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님들 그리고 형제 리더님들께서 제가 지치지 않게 함께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너무나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분들과 함께이기에 저는 끝까지 지치지 않고 힘듦을 이겨내서 꼭 정상까지 갑니다. 신화인 모두 정상에서 웃는 얼굴로 만나길 힘차게 응원하며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운이 패밀리의 열정치타 최손담이 다야님의 글이었습니다. 이번 글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네요. 미용업에서 시작해 코로나의 위기를 지나 신화를 만나기까지의 여정이 정말 생생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 최고의 회사, 신화 최고의 오너 최지호 탑마스터님을 만나게 된 우리 모두에게 깊이 남아있고 또 공감하는 말이죠. 네, 결국 신화를 만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 안에서 품격 있는 부자의 꿈을 꾸게 되셨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소득의 기회가 아니라 삶의 품격과 가치까지 바꿔주는 게 신화의 진짜 힘이죠. 또한 조직이 무너지는 경험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신 부분이 용기 있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나 실패와 좌절을 겪지만 다시 일어서는 힘이 진짜 실력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맞습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정상까지 가겠다는 다짐이 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불을 지펴 주었습니다. 저도 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았는데요. 결국 사람과 함께하는 이 길이 가장 값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신 최선담이 다이아몬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보냅니다. 세 번째 글은 2025년 2월 21일 윤대김 다야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운이 패밀리 추정현 곽교식 블루님 사나 서진 디쇼님을 직스폰서로 모시고 행복하게 사업하고 있는 윤대김 다야입니다. 저는 신화를 만나기 전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판매도 하면서 나름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답답하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신화를 만났고 네트워크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예뻐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포톤도 하고 제품도 쓰면서 자랑했더니 나도 모르게 부업자가 되고 전업자가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열심히 달리다 어느덧 재미있는 열정은 사라지고 그저 쳇바퀴 굴리듯 반복된 일상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정체되고 나로 인해서 사업을 시작한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좀처럼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배우고 시간이 흐르니 터널 속은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되나 내 사업을 내 사업같이 하지 않는데 터널 속을 빠져나와도 어떻게 고속도로를 쌩쌩 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만 보이니 얼마나 쉽고 감사한 일인가.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무슨 생각이 그리 많고 쓸데없는 감정 소비는 왜 그리 많이 했는지 내 감정을 단순함으로 바꾸니 다시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업이다 생각하니 스폰서님, 파트너님의 소중함과 감사함도 더욱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ABC 합을 맞추어 시스템과 한 목소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사업. 이것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내 성공의 핵심 포인트. 나를 내려놓고 팀에 잘 흡수하여 최지호 탑 마사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방향에 어긋나지 않도록 스폰서님의 방향 지시를 잘 캐치하여 실천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만 생각하자. 내가 변하자. 해보자.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니 성공한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젠 다음 구간 터널이 와도 한 단계 성장할 타이밍이구나 하는 내성이 생겼습니다. 성공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바라는 성공을 만나러 달려가고 있으니 설레이고 참 행복합니다. 내 나이 56세에 설레임을 가져다 주는 신화는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리시는 신화의 모든 리더님들 힘차게 응원합니다. 신화를 만들어주신 최지우 탑마스터님, 김종호 전략그룹장님, 이창복 회장님, 윤지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손예린 심표대의 위원장님, 김이나 패밀리장님, 최규란 상록회장님, 오순복 내비게이터십 위원장님, 김소연 마스터님, 추정현 곽규식 블루님, 김혜주 그린님, 서진 디시오님, 파트너님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윤덕인 다이아님의 글이었습니다. 이번 글은 정말 현실적인 고민과 성찰이 담겨 있어서 마음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내 사업을 내 사업처럼 하지 않았다는 고백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사업의 주인은 자신인데 그 책임감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길이 열린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해졌습니다.
또 터널을 빠져놓으면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인상적이었지요. 결국 자기 태도와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 같았습니다. 네, 감정을 단순하니 다시 즐거워졌다는 부분도 크게 공감이 되는데요. 사업뿐 아니라 삶 전반에도 꼭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56세에 설레임을 준 신하는 희망이고 미래다라는 고백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하를 만나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는 점에서 윤대김 다야님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글을 들으면서 저 역시 내가 변하자 할 수 있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은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달릴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를 주신 윤대김 다이아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 분의 글을 통해 열정과 태도의 힘, 그리고 함께하는 가치와 책임감을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세 글 모두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지만 결국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는 힘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네요. 11월 초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이보다 더 좋은 메시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열정의 RPM을 높이며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신화의 길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기에 어떤 터널도 반드시 빠져나오고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화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응원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걷겠습니다. 이상으로 60번째 신화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힘과 감동을 나누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신화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6호선 열정 출구이다. 회원을 위하는 그런 회사가 설립이 되고 했지만 한 10년, 5년이 지나다 보면 상록 회원 되시는 분들께서 60이 넘고 하다 보면 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라주지 못해서 소외감을 당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드신 분, 시니어 분들을 지키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를 생각을 했고요. 시간이 흘러서 제조 타마서트님께서 비아블 신화를 만들면서 2022년 2월 달에 신화 상록회를 설립을 해 주셨어요. 정말 최고의 성과는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회사가 시니어를 지켜주고 문화를 만들어서 생일을 챙겨주고 여행을 보내주고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챙겨주는 소외감을 느꼈던 나를 존재감을 있게끔 해줬던 이런 문화가 최고의 성과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친구가 있고 벗이 있고 정말 대단한 직업으로 꺼져가는 100세 인생에 이렇게 대단한 희망을 준 사례를 보면서 저는 우리 상록회 시니어님들에게 우리 미래는 너무나 밝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스승은 경험이다. 또 최고의 스승은 연륜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상록회에 계시는 모든 리더님들께서 본이 되고 기감이 되는 그런 모습과 태도가 원칙이며
윤리나 품격 어떤 이런 기준들을 새롭게 우리 부회장님과 의논해서 만들어 가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쉼표데이는 우리 사업자들의 힐링 공간이고 또 사업자들의 취미나 이런 활동들을 하게끔 해줘서 너무 사업에 대해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감을 선사하자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일단은 쉼표데이에 들어오게 되면 봉사나 또 나와의 희생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므로 해서 팀워크를 좀 다져가야 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는 즐거운 사람으로 성격이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원칙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신화인들의 힐링 공간으로서 운영이 되다가 이번에 창립 행사를 기준으로 우쿨렐레라는 악기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악기를 배우는 분들 중에서는 너무나 내성적이고 억지로 나와서 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분위기가 좀 다운이 되곤 했었는데 갈수록 이분들이 신화의 9가지 문화 중에서 쉼표데이 문화를 이해를 하면서 서로가 잘 못하면 위로해주고 동기부여주고 한 마음이 되면서 그 악기를 배워가면서 팀워크를 결성하면서 용기도 생겼고 그리고 이 신화 사업이 좀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사업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원들의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칭찬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면서 많은 분들이 성격의 변화가 왔던 것 같아요. 쉼표데이는 체주 탐마사님의 오로지 사업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런 문화다 보니까 탐마사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그런 취지들을 많이 어필을 하는 편이죠. 당연히 사업자들이 쉼표데이에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성격을 좀 더 신화인스럽게 바꾸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강하게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탐마사님의 사업자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많이 어필하는 편입니다. 처음에 살짝 위기가 왔었죠. 왜냐하면 사업자들이 쉼표데이 그 악기를 배우러 오다 보니 포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서울은 거리상 몇 시간씩 와야 되다 보니 일을 해야 되는 이 타이밍에 부재가 되다 보니 그런 것도 조금 이해가 잘못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또한 그분들이 사업에 대한 연장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하다 보니 이번에 쉼표데이가 성공적으로 창립 행사 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상록회에서 처음에는 모든 분들이 단순히 나이 드신 분들이 대우받는 환경이었다면 이제부터 우리 이 문화를 시니어 리더님들답게 가치 있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시도가 되고요. 가감히 또 한 가지 버려야 된다면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안일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들을 이제는 가감히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2026년도부터는 우리 상록회가 5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때부터는 좀 더 체계화되는 상록회 조직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쉼표데이에서 동해연수원에서 힐링 시간을 가졌었고 이번에 이제 악기를 배우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난타랑 우쿨렐레를 올 연말부터 봉사를 하러 다니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탐마사님이 잠깐의 부재로 인해서 잠깐 연기가 됐는데 내년에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새로운 악기도 배우게 되겠지만 기존에 배웠던 공연을 할 수 있는 실력들이 또 갖추다 보니까 탐마사님과 함께 봉사도 할 것이고 기회가 된다면 또 연수원에서 옛날처럼 힐링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감이 버릴 것은 신비대의 모든 것들을 사실 탐마스님이 거의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해서 해주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신비대에 들어오면 책임감도 좀 따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을 그냥 받기만 하다 보니까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소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원칙에 의해서 신표대회에 공유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